2026년 첫 거래일인 2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는 기술주 내 엇갈린 흐름 속 혼돈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6% 상승했고, S&P PU00은 0.19% 올랐지만, 나스닥은 0.03%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은 마이크론 TSMC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소프트웨어주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매수세와 고점 정리 수요가 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내 시장도 안정적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천선을 넘어서며 2026년 첫 거래일부터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헬스케어 지수는 44.92% 급등하며 제약 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연초 자금 수급과 신규 국고채 발행에 따라 2년 물 입찰이 2조 8천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단기물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측면에서는 원, 달러가 1,440원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2026년에도 주식 채권 시장 모두 안정적인 성장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12월 제조업 PMI는 51.8로 시장 예상치 51.7을 소폭 웃돌았으며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신규 주문 감소와 생산 둔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성장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연준 측면에서는 1월 금리 동결 확률이 82.8%로 나타나며 경기 회복세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정책 기조를 관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 내 분산된 수익률 차이로 혼조세를 보이며 반도체와 AI 관련주는 강세를 유지하는 반면 소프트웨어와 대형 기술주는 약세를 겪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451로 상승하며 미국 자본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중국 12월 서비스 PMI는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 심리에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5년간 7,700억 원의 특허를 출원하며 미국 1,561건, 위 약 5배 수준으로 글로벌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 가전 업체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첨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와 수출 감소 등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 12월 제조업 PMI는 48.8로 50이라는 영업 확장 기준선을 밑돌며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수요 위축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일본 제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75%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엔화 약세와 고물가를 억제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122조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예산 확대와 방위비 증액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정 압박과 통화 긴축이 병행되면서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는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이 1.8%를 기록하며 잠재 성장률에 근접했습니다. 반도체와 AI 투자 확대가 경기 회복을 견인했고 코스피는 4천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바이오 섹터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제약 바이오 지수는 44.92% 급등했습니다. 환율 측면에서는 원, 달러가 1,44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는 구조적 성장 동력이 다변화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6년 투자 전략은 기술 바이오 섹터에 대한 과감한 매수와 코스피 4천 돌파 기반을 활용한 주식 투자 확대가 핵심입니다. 특히 AI와 반도체가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금리 상승 우려가 남아있어 장기 채권 비중은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은 주식 70%, 채권 30%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며 성장주에 집중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 수익을 위한 핵심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변동성과 환율 변동을 감안해 외부 리스크 대비 해지 전략도 병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 ETF의 주봉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자산별 그리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고평가 자산과 저평가된 자산을 확인하여 비중을 조절하세요. 주식 자산은 55%, 채권 자산은 30%, 금 5%, 현금 10%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자산 분배, 주봉 기술적 분석입니다.
현재 추세는 상승 중이며 RSI 지표는 70.2, 과매수,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39.4, 중립, MACD는 데드크로스 상태입니다. 코스피, 주봉 기술적 분석입니다. 현재 추세는 상승 중이며 RSI 지표는 78.7, 과매수,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2.1, 과매수,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입니다. 코스닥, 주봉 기술적 분석입니다. 현재 추세는 상승 중이며 RSI 지표는 65.4,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15.3, 과매수,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입니다. 미국 S&P, 주봉 기술적 분석입니다. 현재 추세는 상승 중이며 RSI 지표는 66.9,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32.6, 중립, MACD는 데드크로스 상태입니다. 미국 나스닥, 주봉 기술적 분석입니다. 현재 추세는 상승 중이며 RSI 지표는 61.8,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40.5, 중립, MACD는 데드크로스 상태입니다. 한국배당주, 주봉 기술적 분석입니다. 현재 추세는 상승 중이며 RSI 지표는 65.8,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18.1, 과매수, MACD는 데드크로스 상태입니다. 미국 배당주, 주봉 기술적 분석입니다. 현재 추세는 상승 중이며 RSI 지표는 60.6,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29.9, 중립,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입니다. 한국태권 30년, 주봉 기술적 분석입니다. 현재 추세는 하락 중이며 RSI 지표는 24.5, 과매도,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96.8, 과매도, MACD는 데드크로스 상태입니다. 미국 채권 30년, 주봉 기술적 분석입니다. 현재 추세는 하락 중이며 RSI 지표는 50.5,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81.8, 과매도, MACD는 데드크로스 상태입니다. 엔화 미국 채권 30년, 주봉 기술적 분석입니다. 현재 추세는 하락 중이며 RSI 지표는 40.2,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97.2, 과매도, MACD는 데드크로스 상태입니다. 한화 미국 채권 30년, 주봉 기술적 분석입니다. 현재 추세는 하락 중이며 RSI 지표는 44.0,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96.7, 과매도, MACD는 데드크로스 상태입니다. 원자재 밑줄 금, 주봉 기술적 분석입니다. 현재 추세는 상승 중이며 RSI 지표는 66.1,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42.7, 중립,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입니다.